엑기스. 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밥 잘 먹었습니까? 아, 선생님은 요즘에 갇혀가지고 밥을 하루에 4끼씩 먹어, 4끼씩. 그 3kg가 쪘어요, 3kg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적당히 골고루 잘 먹으면은 위로 쑥쑥 크는데 적당히를 넘어서서 많이 먹으면은 위로도 크고 옆으로도 큽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은. 자, 적당히 골고루 이렇게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우리 무슨 혁명을 배웠죠? 4.19 혁명을 배웠죠. 자, 4.19 혁명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큰 사건 하나 딱 벌어진다 했죠. 그 사건과 관계된 그 사건을 오늘 배울 겁니다. 자, 그 전에 동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실상을 세상에 알린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그의 수상 소감에서 영화가 시작되죠. This is the local paper from Gwangju. What exactly happened over there? No one knows. Even the front lines have been cut. 삼엄한 언론 통제 속에 외부의 누구도 그 안의 끔찍한 실상을 알 수가 없었던 그곳. 네, 뉴스요, 뉴스. 우리 소식을 알리겠다고 그 서울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셨은 게 좀, 저까지 비켜 좀 주시란 게. 광주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기자, 그리고 그와 끝까지 동행했던 택시 운전사. Promise me. You're not alone.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목격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손님을 두고 왔어. 오늘도 이런저런 사연에 사람들을 싣고 서울을 누비는 택시 운전사 만석. 지갑 안 챙겼어? 가방 당신 씻었잖아. 이씨. 이럴 때 또 배가 더 아파요. 또. 나. 제 명함이거든요. 내일 전화 주시면 제가 더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진짜 대신 더블이에요, 더블. 매번 이런 식으로 떼어먹힌 돈도 모자라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시위까지.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했다. 데모하려고 대학 갔나? 기름값 건지는 것도 어렵기만 한 요즘 집에 들어가는 발길은 무겁기만 하죠. 우리 딸 벌써 자는 거야? 밥 먹고 자야지. 고된 돈벌이에도 꿋꿋이 버티게 만드는 유일한 원동력. 이거 왜 이래? 누가 이랬어? 상무어머니! 아침 잘 오셨어요. 사글세 밀린 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죄송합니다. 아유, 몰라요. 나 상구 아빠가 뭐라고 해도 이번엔 진짜 안 참아. 돈 때문에 할 말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기만 한데요. 18일 0시를 기해 선포된 전국 비상계엄령에 따라 계엄 포교가 발휘되면서 일체의 정치 활동이와 이거 이러다 손님 또 끊기는 거 아니야 이거? 터가 그가 모실 손님이죠. 택시 부르셨죠? 예. Does he understand what's going on? 얘긴 다 듣고 오신 거죠? 예, 그 광주 갔다가 통금 전에 서울로 다시 오면 10만 원 주신다고. 영어도 잘하신다고요? 오브 코스. 오늘따라 손님의 관상도 마음에 들고. 아이고 힘든 거 며칠 더럽게 재수가 없더니 이러려고 그랬네 이러려고. 간만에 맞이한 운수 좋은 날에 몸둘 바를 모르는 만석. 서울에서 광주까지의 거리만큼 그곳은 그의 삶에서 너무나 먼 곳이었기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유, 훈련 나왔어요? 몇 사단이에요? 실작전 중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뒤에 손님이 광주 간다고. 나 지금 죽고 싶나? 광주라는 한마디에 금세 험악해진 분위기. 주사. 혹여 큰일에라도 휘말리게 될까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나라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그에게 군인들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는데요. 솔지 세이 광주 노. No 광주, no money. 노마니? 이거 지금 장난하나? 에이씨, 이게 또 기름값만 날리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보다 더 절대적으로 믿는 건 역시나 돈뿐입니다. 어르신, 이 근처에 광주 가는 새길 같은 건 없습니까? 저쪽 언덕 넘어 질러가는 새길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광주 찾아 산만리의 긴 여정 끝에 이게 뭔 일이래? 겨우 도착한 그곳엔 Stop the car driver. 무언가 휩쓸고 간 듯 텅 비어버린 거리. 한국 사람이 만섭보다 그곳 상황에 대해 더 잘 알고 온 듯한 피터인데 외국인 내리시죠? Hi, where are you going? 그 제시가 네 그 영어 쪽가 되잖아. 한창 시위 중인 광주의 대학생들 무리에서 유일하게 영어가 가능한 청년 제식이 통역가로 불려 나오는데 Are you reporter? Yes, I'm a reporter. 그제야 보통 손님을 태운 게 아님을 한 만섭. 기자면 기자라고 말을 해야지.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셨는 건데. 우리 모험기 오신 서울 택시 기사님께도 이거 박수 한번 줍시다. 외국 기자의 방문이 이토록 환영받는 이유는 잠깐 좀 지나갑시다. 뉴스요 뉴스. 우리 소식을 알리겠다고 그 서울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셨은 게 좀. 밖으로 나가는 모든 길이 통제되고 고립된 광주의 상황을 외부에 알릴 희망이라 여겨졌기 때문이었죠. 만섭이 그간 뉴스에서 들어왔던 폭도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평범한 사람들. 그들 틈에 섞여 마주하게 된 그곳의 현장은 군인들의 쫓겨가는 사람들과 군 앞발에 짓밟히는 무고한 시민들로 가득했고 마치 전쟁과도 같은 참혹한 광경과 혼란의 도가니. 두 외부인이 목격한 그날의 광주는 그 무엇과도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Reporters go wherever there's news. 또 다른 캐릭터 독일 기자의 시선은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담으려고 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외국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칫 영화의 전개가 감정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했다는 감독.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곧 진실이라 생각했다는데요. 슈팅이라는 의미가 총을 쏜다, 그리고 카메라로 찍는다, 둘 다에서 사용을 하는 단어인데 진실을 덮으려는 총, 그 반대에서 진실을 알리려는 카메라. 곳곳에 암시되고 있는 둘의 대립구도는 점점 극으로 치닫습니다. 독일 제1 공영방송 소속 아시아 특파원 미르겐 힌츠페터. 보안사 새끼들은 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서울 택시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서둘러 광주를 빠져나가려던 만섭은 하필 택시가 고장나며 발이 묶이고 마는데요. What happened? 언제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존재가 한때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어왔던 군인들이란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 다행히도 상대는 차 고장 났어? 오호 어쩐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뭐? 이거 한두 시간은 걸릴 것인데. 집에 딸이 혼자 있습니다. 아직 11살밖에 안 되네라. 어쨌을까? 그럼 어린 것이 혼자서 언어의 장벽으로 미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피터. Mr. Kim, if it's about money, let me pay for the repairs. 내가 지금 돈 달라고 그랬어? 너 다 알고 왔지 여기 이런 거? 어? Yeah, just take the money. Take the money. 돈이라면 마다 않던 만섭이 피터에게 격분한 데엔 자신의 평범한 삶을 위험에 빠뜨렸던 원망 때문이었죠. His young daughter at home alone, but he can't go back to Seoul. He cannot go. 각자의 상황과 처지를 알 길 없는 둘은 서로에게 낯선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매워라. This is spicy. Not a problem. I can handle spicy. 또한 이곳 광주에선 솔찬이 잘 드시네. Oh my God, this is sharp. What's that? 같은 처지의 외지인이기도 하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카메라 깨먹고 갓김치를 안 먹네. 너도 참 고생이다. 고생. 그렇게 서로의 심경을 조금이나마 이해해가던 그때 불순 세력들이 대거 광주로 내려가 현재까지 민간인 1명, 공격 5명이 사망했으며 진실에 참고해야 할 뉴스가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As soon as I get back to Japan, my footage will hit the news. Mr. Kim will take me back to the airport and... 뭐 손님이 가자는데 뭐 택시는 무조건 가는 거지 뭐. 집안에서조차 총탄의 위협에 숨죽여야 하는 현실. 무슨 소리예요? 흡사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의 한복판처럼 폐허가 되어버린 거리와 건물.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 하는 걸까? 신기자 무전.
때마침 피터를 잡으려는 이들이 등장하고 이 상황을 눈치챈 제식. 아저씨! 군인이요! 군인! 내 사고! 그렇게 만섭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You're not alone.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거짓으로 덮인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세상 밖에 알리려 했던 사람들. 시대를 관통해 우리 앞에 당도한 그 진실의 파편들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게 될까요? 자, 잘 봤죠?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그리고 많이 접했을, 학교에서 이전에 배웠을 그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을 오늘 한번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봤죠? 그게 그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4.19 끝난 그 시점부터 오늘 한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유튜브 잘 보이죠, 선생님? 혹시 안 보이거나 이러면은 채팅으로 바로 말을 해주세요. 자, 가봅시다. 오늘 교과서는 여러분 16쪽, 16쪽을 펴면 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4.19가 끝났어요. 4.19 끝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야? 민주적인 시위를 해가지고 얻어냈죠. 미승만 하야했죠. 그럼 어떤 사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죠. 민주적인 그런 사회가 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선거를 해요.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들어봤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엔 군인이었어, 군인. 군인이었는데 군인들을 몰고 팍 정변을 일으킵니다, 정변. 정변이란 말 다 들어봤죠? 역사 시간에 배웠지? 그걸 쿠데타라고 해요, 쿠데타. 전문적인 용어로. 하여튼 이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팍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쥐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이거는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듣는데 이거는 민주적인 사회라 생각할까요? 그럴까요? 아니겠죠. 근데 박정희가 그래서 대통령이 돼요. 되고 대통령을 한 번 더 합니다. 아, 왜 한 번 더 하냐고. 지금은 대통령을 딱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이때는 2번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선생님 말한 세진이, 세진이가 종교장을 했어. 종교장 했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대통령을 한 번 하고 2번 했어. 그럼 좋을까 안 좋을까? 대통령 계속 하는데. 좋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게 이거 또 하고 싶을까? 아니면 이제 그만하고 싶을까? 세진이가 그만하고 싶은 애일까? 아니겠죠. 3번 하고 싶겠죠. 근데 뭐야?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2번밖에 못 해요. 3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긴 있어. 법을 바꾸면 돼. 법을 바꾸면 되는데 법이 그렇게 여러분 쉽게 바뀝니까? 여러분 나중에 학급 회의를 해서 여러분 반에 있는 학급의 법을 만들었다 칩시다. 학급 규칙을. 예를 들어서 뭐 숙제는 일주일에 3번만 하기 해서 여러분끼리 그 체육 시간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기, 이런 여러분 규칙을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야, 체육 시간 없어. 그리고 너희 뭐 일주일에 시험 뭐 3번이야. 5번씩 칠 거야. 여러분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이 정한 법을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싶겠어요? 아니죠. 속으로는 짜증도 나고 막 그러겠죠. 선생님 말도 듣기 싫고 뭐 선생님 뭐 심한 사람 보기도 싫고 막 전학 가고 싶고 막 그러겠죠. 자, 여러분들이 정한 규칙을 선생님 마음대로 바꿔도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또 하고 싶어서 헌법을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제 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또 3번째 대통령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2번에서 3번 했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가 다가오니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대통령을 내가 그만해야 되나 아니면 한 번만 더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니다. 3번 하면 할 만큼 했다. 아니면은 아니다. 3번이 아니라 좀 4번, 5번. 5번도 아니지. 계속 쭉 하고 싶은데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포기할까 아니면 계속 영영 평생 계속 하고 싶어 할까? 그렇죠. 계속 더 하고 싶겠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잖아. 근데 벌써 3번 하기로 법을 바꿔버렸어. 그럼 더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없긴 왜 없습니까? 있죠. 뭐 하면 돼요? 법을 바꾸면 되죠. 법을. 근데 생각해보세요. 국민들이 자기를 이제 뽑아줄까 안 뽑아줄까? 계속 하고 계속 욕심 부려서 독재 정치를 하는데 안 뽑아주겠지. 그래서 아예 헌법을 1972년 10월에 바꿔버립니다.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원래 제한해뒀는데 그걸 없애버려요. 무슨 말이냐? 대통령 계속 할 수 있게 법을 바꿔버려요. 그게 1972년 10월에 유신헌법이라는 헌법을 만들어요. 근데 이 유신헌법이 김유신 할 때 그거 유신.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이 헌법에는 여러 가지 이게 항목이 있어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뭐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저 고등학교 가면 많이 배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다 뽑았는데 그걸 직선제라 합니다. 직선제. 직접적으로 선거를 뽑는 제도. 직선제라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뽑아줄까? 안 뽑아주겠지? 그럼 이제 대통령 계속 할 수 있어? 못해? 못하죠. 난 하고 싶어 대통령을.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바꿔요. 직선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대표를 만들어서 야 대표 너희들이 국민들 대신에 투표해 라고 하는 간접선거제도, 간선제를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게 간선제로 바꿨어. 그럼 이제 그 국민들 대표들이 직접 선거를 한다 했죠. 그 누구를 대표로 안 치겠습니까? 내 뽑아줄 사람 안 치겠어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 이렇게 투명하게 안 치겠어요? 당연히 나를 뽑아줄 사람들을 대표로 안 치겠죠. 그렇게 이제부터 선거 제도는 직접 뽑는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61년에 정권을 잡아가지고 1972년에 간선제로 바꿔요. 벌써 11년째 대통령을 했고 계속 또 대통령을 할 거야.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 없습니까? 또 막 일납니다. 또 막 이거 아닌 것 같다. 막. 그럼 대통령은 그 얘기를 다 들어줄까요? 아니면은 약간 좀 억압할까요? 억압합니다. 국민들 생활 억압해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배울 건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저씨들이 밤에 막 회식 같은 거 하면서 밥 먹으면서 막 대통령 욕을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하나? 그 욕했던 아저씨가 다음날 보면 사라져 있어. 뭐 죽은 건 아니고 어디 검은색 옷 입은 사람한테 끌려가가지고 뭐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역사책입니다. 물어보세요. 중앙정보부라는 말을 딱 한번 던져보세요. 자, 이제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독재 정치를 계속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만이 팍 올라오겠죠. 올라오겠죠. 여러분 틀은 호수 있죠. 호수. 그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막 터질나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막 터져버립니다. 1979년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시위를 팍 합니다. 팍. 근데 그때 박정희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자살 아니요. 자기 부하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빵 맞아가지고 갑자기 대통령이 사망을 해요. 사망.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세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대통령이 사라졌어.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이제 이 독재를 오랫동안 독재하려 했던 박정희가 사라졌다. 이제 드디어 이게 민주적인 사회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요. 그게 갑자기 이제 그 박정희 밑에 있던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있어요. 저 전두환이 갑자기 똑같이 군인들을 끌고 새 정부를 만들어 버립니다.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제부터 막 더 열받겠죠. 군인이 이제 박정희라는 군인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10몇 년 동안 자기 혼자 다 해먹었는데 또 이제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또 올라와. 그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시위가 막 일어납니다. 뭘 하겠어요? 민주주의 사회 돌려내라. 그리고 아까 쌤 말했죠. 대통령 뽑을 때 선거 국민들이 다 직접 합니까? 아니면은 뭐 대표들이 하는 간선제라 했습니까? 간선제겠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간선제를 원할까?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직선제를 원할까? 그렇죠.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되는데 직선제 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과연 근데 여러분 전두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그렇죠. 잘 들어줬으면은 좋게 좋게 실렸겠죠. 지금 이렇게 안 들어줍니다. 또 안 들어줘요. 그리고 군인 출신이죠. 그러니까 군인들을 막 보냅니다. 막 시위를 하면 막 전두환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 그럼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부터 쌓았던 불만이 또 터지겠죠. 그러다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엄청나게 큰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납니다. 막 시민들이랑 학생들 할 것 없이 다 튀어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막 요구를 하죠. 민주시민, 민주사회 돌려내라. 자, 그랬는데 너무 커지니까 전두환이 아까 쌤 말했죠. 군인들을 보내요. 군인들을 보내는데 여기 선생님이 계엄군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자, 교과서에 딱 보면은 계엄군은 뭐냐면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부 지역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은 군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은 뭡니까? 이거를 비상사태로 본 거죠. 그래서 계엄군을 보내요. 뭐 특수부대도 보내고 막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제 막 평화롭게 시위를 합니다. 막 얼마 전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촛불 시위하는 거 봤죠? 그 저는 평화롭게 막 구호 외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광주에 군인들이 보입니다. 쟤네들 왜 왔지? 광주에 훈련 왔나? 그래서 시민들은 처음에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군인들과 그렇게 막 지내요. 근데 갑자기 군인들이 총알을 탁 넣습니다. 탁 이렇게. 시민들 생각하죠. 뭐야 이거 훈련도 아닌데 갑자기 왜 총을 넣지? 하늘에다 총을 쏘나? 아니죠. 하늘에다 총이 딱 쏠려든 하늘에다 총을 쏠 줄 알았던 군인들이 총부리를 갑자기 탁 꺾습니다. 90도로. 시민들 당황하죠. 막 하다가 뭐야 저거 우리 쪽인데? 갑자기 발사하면서 파파팡 총알이 나갑니다. 그 총알이 정확히 시민들의 몸에 꽂힙니다. 이제 군인들이 시민들한테 총을 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총을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서 막 도망가죠.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막 총으로 찢고 때리고 잡아가고 피 흘리고 터지고 쓰러지고 죽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 그리고 총까지 쏘면서 살인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자, 광주에서 군인들이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총도 쏘고 때리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전국적으로 퍼지면 또 어떻게 되겠어? 지난 시간 배웠죠?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전국적인 시위로 변하겠죠? 그럼 전두환 입장에서는 이 광주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응? 소문이 퍼지게 놔둬야겠어? 안 놔둬야겠어? 못 놔두죠. 그래서 막아버립니다. TV, 지금처럼 그게 스마트폰 있던 시대가 아니라서 TV, 신문 이런 걸로 그때는 전부 다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싹 다 막아버려요. 싹 다 먹고 광주 자체를 아예 군인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못 들어오고 못 나가게 막아버립니다. 아까 보았던 그 택시 운전사 있죠? 그래가지고 그 택시 운전사 송광호와 그 독일 기자를 태우고 그 산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소식은 나중에 쌤 이야기하겠지만 독일 기자, 아까 송광호가 태웠던 독일 기자가 실제 인물인데 그 사람 때문에 전 세계에 다 알려집니다. 전국으로 다 퍼지고. 아무튼 자, 시민들은 당황하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집 옆에 있던 친구가 총 맞아 죽었고 우리 같이 동네 살던 아저씨가 죽고 누가 사라지고 이런 상황이야.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총 먹고 죽을 순 없잖아.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시민군을 만듭니다. 시민군. 자, 이때 상황을 동영상으로 한번 짤막하게 영화 화려한 휴가 중 일부분을 보고 오겠습니다.
말라고 했지. 잘 봤죠? 뭐 나옵니까? 딱 애국, 그때 당시엔 여러분 길 가다가 애국가가 나오면은 쫙 태극기가 쫙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아까 봤듯이 국교에 대한 중의를 하고 태극기를 쳐다봤어야 됐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 조례 같은 거 할 때 딱 하잖아. 그지? 거기서 군인들이 총 쏴버리죠. 시민들 막 난리 나서 도망가죠. 자, 이렇게 시민군을 만들어서 군인들한테 막 대응을 합니다. 이게 언제냐? 1980년 1980년 5월 18일 날 일어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시민군들이랑 군인들이랑 이제 대치가 됩니다. 대치라는 말 좀 어렵죠. 이렇게 막 대결을 합니다. 대결을 하는데 시민군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일단은 광주 시민들을 일단은 보호를 해야겠죠.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계속 군인들한테 잡혀간 사람들 다 풀어줘. 그리고 계엄군들 너희 물러나. 근데 군인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 이걸 빨리 다른 지역에 알려야 이게 퍼지는데 못 알리니까 계속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시민군들이 이 군인들처럼 막 이렇게 막 다니는 게 아니라 평소랑 똑같이 질서를 유지하고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힘든 상황 모두가 힘들잖아, 그지? 힘든 상황을 모두 함께 헤쳐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생원 선생님이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걸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주 가던 친구 집 갑자기 친구가 요즘 놀자 했는데 뭐 안 보여.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뭐 어디 돌아가셨대, 잡혀갔대. 친구가 너무 풀이 죽어 있어, 이렇게 팍 이렇게. 그리고 아는 친구 형, 사촌 형이 갑자기 집에서 안 보여. 시위하다가 군인들한테 총 맞아 죽었대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엄청나게 슬프겠죠. 이때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결국 이제 그러면 계속 이제 계엄군이랑 시민군이 이렇게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판은 결국 났겠죠. 누가 이기든.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이 거기 있는 총도 죽고 뭐 죽고 해가지고 군인들이랑 싸우는데 군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은 계속 총도 새로 들어오고 무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리고 수도 더 많은데 결국 시민군이 집니다. 계엄군들이 시위를 이제 이끌던 시민군들 본부가 있을 거 아니야. 광주에 전라남 도청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본부로 썼어요. 그 본부를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시민군들을 강제로 진압을 해버려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고 다쳐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 제일 처음 보여줬던 그 애기가 아빠 사진 들고 있는 거 봤습니까? 애기가 다시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에 애가 유치원생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들고 있던 그 사진은 자기 아빠입니다. 아빠. 어제까지 나를 이렇게 태워주고 목마 태워주고 이렇게 막 같이 놀아줬던 아빠가 갑자기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애가 지금 그 사진을 들고 있는 슬픈 아주 5.18 광주와 민주화 운동의 일면을 보여주는 슬픈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일반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폭도들은 생포 207명, 사망 2명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봤는데 좀 슬프죠. 선생님도 지금 약간 올라와서 잠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여러분 선생님한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지난번이랑 비슷해요. 민주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누가 많이 했다? 그렇죠. 시민,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뭐 시위도 참여하고 하면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 사건이 대한민국이 민주사회로 나가는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독일 기자가 전 세계에게 퍼뜨렸다고. 이 소식을 퍼뜨렸다고.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만큼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힘들거나 아니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 한국에서 사람들이 막 시위하는데 군인들이 막 총 쏘고 싸우고 근데 결국 시민들이 승리하고 이런 소문 듣죠.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한국도 했는데 우리도 같이 힘내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 들겠죠.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월 18일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날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5월 18일. 이건 교과서 20페이지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소 좀 약간 슬프죠. 선생님도 원래 좀 활기차게 하는데 5.18 얘기를 하다 보니까 쌤도 모르게 감정이 약간 좀 올라와서 오늘은 약간 좀 진지하게 했습니다. 진지하게. 긴장 풀고 지금 좀 몸 좀 풀자. 쌤 목이 아프다. 목이 아파. 자, 오늘은 5.18에 대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4.19였죠. 4월. 오늘은 5.18이죠. 5월. 다음에는 몇 월에 이런 일을 배울까요? 센스 있네. 그렇죠. 6월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이라는 또 사건이 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5.18만큼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글씨에 대한 이제 이 말들이 많은데 지금 손이 좀 떨려가지고 여러분 이 찍으면은 모르죠. 집에서 혼자 하면 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손이 좀 마음도 떨려요. 마음이 떨리니까 손도 다다달 떨립니다. 이거 손을 잡고 이렇게 다음부터는 좀 글씨도 이쁘게 하고 옷도 좀 이쁘게 입고 걸어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더 이쁜 마음과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운동 열심히 하고 밥은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어요. 적당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음에 봅시다. 안녕.